2025년 들어서 처음 나온 중요한 이민 관련 소식이 별로 반갑지 않습니다. PNP, 즉 캐나다 주정부 이민 쿼터가 실제로 반토막이 나게 되었던 건데요. 이미 2024년 10월 말에 트루도 총리가 마크 밀러 이민부 장관과 직접 나와서 발표했던 내용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 소식 자체가 새롭거나 놀라운 건 아닙니다. 하지만 PNP 인원을 50%로 줄인 방식에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겨우 1월 중순에 벌써 뉴펀들랜드 앤 레브라도 주에서 연방정부의 조치가 말도 안 된다면서 반발하고 나섰으며 CBC를 통해 공개적으로 연방정부를 비판했습니다. 어떤 상황인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CBC 기사에 따르면요, 뉴펀들랜드 앤 레브라도주 이민, 인구 성장, 기술부 세라 스투들리 장관은 1월 15일 수요일 저녁에 연방정부 이민부 마크 밀러 장관으로부터 편지를 받았고요. 그 내용에 충격을 받았다고 합니다. 작년에는 연방정부에서 뉴펀들랜드주 PNP 인원으로 3,050명을 배정받았는데 올해에는 이걸 정확히 반토막을 내서 1,525명만 배정한다는 내용이었다고 하는데요. 작년 PNP 인원 3,050명 중 2,100명이 PNP, 950명이 AIP로 배정되었었는데 양쪽 모두 올해는 절반으로 줄었습니다. 스투들리 장관은 인구 유지에 항상 애를 먹는 뉴펀들랜드 주의 현실 때문에 작년 배정 인원 3,050명도 부족하다고 더 늘려야 한다고 연방정부에 이야기했었다는데요. 이거를 연방정부가 무시하고 그냥 기계적으로 숫자를 절반으로 줄이고 일방적으로 통보했다는 것이 스투들리 장관의 이야기입니다. 게다가 새로운 룰 때문에 이미 해당 주에 들어와 있는 외국인 중에서 PNP 인원의 75%를 선발해야 한다고 하는데요. 이 룰 때문에 뉴펀들랜드 주에서 올해 선발할 수 있는 해외 신규 유입 이민자는 겨우 737명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참고로 PNP 선발 인원의 75%를 인 캐나다 외국인 중에 뽑아야 한다는 이 새로운 룰은요, 작년 10월에 트루도 총리와 마크 밀러 장관이 이민 개편안을 발표하던 당시에는 없던 내용입니다. 게다가 뉴펀들랜드 주처럼 멀리 떨어진 작은 주는요, 중요한 직종, 중요한 분야에서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의존성이 높습니다. 외국 출신 간호사의 90%가 주도인 세인트 존스 외부 의료시설에서 일하고 있을 정도라니 말 다 했죠. 그런데 이렇게 PNP 인원을 반토막을 내버리면 앞으로 이런 분야에서 사람을 충당하는 게 거의 불가능에 가까울 것이란 게 뉴펀들랜드 주정부의 생각입니다. TRE 채널에서 가장 좋은 반응을 얻었던 영상 중 하나인 새는 양동이 보고서 영상에서 언급한 내용이지만 뉴펀들랜드 주가 포함된 대서양주는 영주권 취득 후 5년 이내에 주를 떠나는 비율이 압도적으로 가장 높습니다. 신규 영주권자들 얘기예요. 즉 뉴펀들랜드는 PNP 프로그램으로 인력을 꾸준히 충당해야 하는데 연방 이민부가 이런 현실을 싸그리 무시한 거죠. 결국 뉴펀들랜드주는 이렇게 극도로 적은 쿼터를 최대한 현명하게 써야 하는 어려운 상황에 놓이게 됐습니다. 연방정부에서는 캐나다에 거주하는 비영주권자 외국인 비율을 기존의 6.2%에서 5% 선으로 줄이겠다는 목표를 예전에 발표한 바 있는데요. 뉴펀들랜드주는 이게 1.65%밖에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미 연방정부의 목표치에서 한참 떨어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방정부에서 이렇게 기계적으로 PNP TO를 반토막을 낸 것에 불만을 표하는 거죠. 저도 뉴펀들랜드주의 불만에 상당히 공감합니다. 이건 마크 밀러 장관이 부임한 이래로 저지른 가장 큰 실책인 것 같기도 해요. 왜 그런지 다음 섹션에서 이야기를 계속 해나가겠습니다. 영상 시작 부분에서 짧게 보셨겠지만요. 2024년 10월 말 TRE 채널 캐나다 트루도 총리, 밀러 장관 대폭 축소된 신규 영주권자 계획안 발표 영상에서 연방정부가 2025년에는 PNP, 즉 주정부 이민 인원을 50%로 줄일 것이라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이 이전 영상에서 제 우려를 이미 밝힌 바가 있어요. 한번 3개월 전으로 돌아가서 살펴볼까요? 시간 절약을 위해서 빠른 속도로 재생할게요. 한편 이번 계획안에서 가장 크게 피를 본 거는 PNP, 즉 주정부 이민 쪽입니다. 2024년에는 무려 11만 명이었는데요. 이게 50%나 줄어서 정말 리터럴리 반토막이 나서 5만 5천 명이 됐습니다. 이번 계획안에서는. 전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어요. 이거에 대해서요. PNP 인원을 이렇게 반토막을 냈는데 다른 주들이 어떻게 반응하고 따라줄지가 상당히 궁금해요. 연방이 이걸 숫자를 반토막 쳤다고 해서 모든 주가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대로 오케이 할까요? 이미 주정부들과 다 합의가 끝난 부분일까요? 이게 얼마 전에 마크 밀러 장관이 랜디 보아소노 장관과 함께 LMIA 축소 관련 발표회를 하던 당시에 특정 주의 이름까지 거론을 하면서 연방정부와 참 잘 협의가 되지 않는다, 어렵다, 이렇게 말을 했었는데요. 이런 거 생각하면 이게 협의가 다 원활하게 끝나가지고 얘기를 하는 건지 좀 궁금하기도 해요. 네, 잘 보셨죠? 이 영상에서 마크 밀러가 협상하는데 어려움이 있다고 불평했던 특정 주는 엘버타주였습니다. 이번에 연방 및 주 총리 회담에서 도널드 트럼프의 관세 위협에 모든 캐나다 주가 한 목소리로 대응하기로 했는데 엘버타주 데니엘 스미스 총리만 여기서 쏙 빠져서 또 논란이 되고 있죠. 엘버타주는 가장 많은 석유를 보유한 주라는 특수성 때문에 이런 문제도 물론이고요. 이민 관련 사안에 대해서도 합의점을 찾기가 어려운 게 사실입니다. 참고로 이 영상에서는요, 이번 PNP 반토막을 포함해서 연방정부의 2025년 및 그 이후 이민 계획안을 잘 설명해 놓았으니까요. 혹시 아직 안 보셨다면 꼭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영상 내용을 이해하는 데도 많이 도움이 될 거니까요. 저는 이 영상에서 연방정부가
정부가 주정부들과 제대로 협의를 했는지에 대한 우려를 표했어요. 솔직히 이 영상을 찍던 당시에는 설마 뭐 어느 정도는 뭐 얘기가 됐겠지, 그러니까 이렇게 호언장담하는 거 아니겠어 정도로 생각을 했었어요. 그동안 마크 밀러 장관이 대체로 일을 합리적으로 잘 해왔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것도 그럴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뉴펀들랜드주의 반응을 보면 그냥 뭐 불도저식으로 밀어붙인 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 정도예요. 아니 뭐 거의 그게 확실해 보이기도 해요, 어찌 보면. 아니면은 뉴펀들랜드주는 최소한 자기들 주는 외국인 거주자 비율이 1.65%밖에 되지 않고 인력 수급이 굉장히 어려운 먼 곳의 작은 주라는 점을 연방정부에서 어느 정도 감안해 줄 것이라고 기대를 했던 것 같은데, 그 기대가 깨지고 소위 말하는 뒤통수를 맞았다고 생각을 한 걸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번 뉴펀들랜드주 관련 소식을 보면 정말 작년 배정 인원을 기계적으로 아무 생각 없이 정확히 그냥 2로 나누어서 올해 배정한 거예요. 이민 문제는 정치, 경제, 사회 그리고 사람이 수반되는 엄청 복잡한 문제잖아요. 단순한 산수 문제처럼 이렇게 딱딱 떨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정말 말 그대로 그냥 초등학생 수준의 산수를 해버린 셈입니다. 게다가 이것도 이전 영상에서 이미 얘기한 부분이지만요, 퀘벡주는 캐나다 깨벡 어코드 협의에 따라 자체적으로 PMP 인원을 정할 수 있는 자주권을 행사해서 2025년에는 스킬드 워커와 비즈니스 스트림으로 34,500명을 뽑겠다고 공지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토털 총 48,500명에서 51,500명 정도를 뽑겠다고 했죠. 이건 2024년 퀘벡주 신규 영주권자 총 인원수와 거의 동일한 수준입니다. 여기서 문제가 느껴지지 않나요? 퀘벡주는 이미 수십 년 전에 연방정부와 맺은 이 협약에 따라서 연방정부의 이번 조치와 무관하게 비교적 자유롭게 움직일 수가 있었던 반면에, 다른 영어권주들은 PMP 인원이 그냥 일방적으로 반토막 나게 생긴 거예요. 형평성 얘기가 안 나올 수가 없겠죠, 그렇죠? 또한 지난 10월에 마크 밀러 장관은 PMP를 반토막 내는 대신 인 캐나다 포커스를 추가해서 캐나다 내에 거주하는 적합한 외국인들에게 영주권을 부여해서 충당하겠다고 했는데, 잘 보면 이 스트림은 CEC 등 기존 패스웨이로 사람을 뽑되 이미 캐나다에 거주 중인 사람들을 주로 뽑겠다는 겁니다. 결과론적인 얘기지만 이건 결국 그냥 말장난에 불과한 걸 수도 있겠어요. CEC 점수는 이미 꽤 오랫동안 500점대를 아득하게 넘는 고공행진을 계속했고요. 2025년 첫 CEC 선발 커트라인 점수도 무려 542점이었습니다. 이미 캐나다에 살고 있으면서 캐나다 내에서 경력을 충분히 쌓은 사람이 아니라면 어차피 뽑을 수도 없는 점수예요, 이건. 물론 인 캐나다 포커스로 8만 명을 넘게 뽑겠다고 했으니까요, 2025년에. 그런데 이번에 또 1,350명밖에 뽑지 않았죠. 그러니까 앞으로 본격적으로 3을 더 많이 뽑기 시작하고 올해 봄에 LMIA 보너스 점수 50점까지 이제 사라지면은 평균 점수는 좀 내려갈 수도 있겠어요. 그렇다고 해도 이 인 캐나다 포커스가 PMP 반토막 난 걸 충당해 주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아요. 현실적으로 CEC로 뽑히는 영주권자 중에 뉴펀들랜드처럼 작은 주에 사는 사람이 몇이나 되겠습니까? 공식적인 통계는 없지만요, 대부분이 온타리오나 BC주 등등 메이저 주에 거주 중에 자명한데요, 뉴펀들랜드주가 우는 소리를 하는 게 그러니까 이상한 게 아니에요. 이게. 이번 CBC 기사만 보면 뉴펀들랜드주는 힘없는 작은 주로서 아무 대비도 없이 최악의 상황에 처하게 된 거라고 말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메이저 언론을 통해 공론화를 해서 여론도 모으고 다른 주들도 힘을 합쳐서 연방정부의 일방적인 조치에 대응하려 하는 거라고 볼 수도 있겠죠. 그렇다면 2025년 들어서 다른 주들의 주정부 이민은 어떤 상황일까요? 아직 1월 초라 특별한 움직임이 있는 주는 몇 개 되지 않지만 이 몇 개 주만 봐도 대충 흐름이 보입니다. 다음 섹션에서 자세히 살펴보죠. 이번 영상에서는 각 주의 프로그램이나 행보를 아주 자세하게 알아보진 않을 거예요. 그냥 개략적인 흐름만 보려 하는 거고요. 아직 프로그램의 디테일을 모두 발표한 주는 거의 없으니까요. 먼저 뉴펀들랜드주와 함께 대서양주에 속한 뉴브런즈윅주와 프린스 에드워드 아일랜드주 이야기입니다. 뉴브런즈윅주는요, 이미 지난주에 캐나다 연방정부의 이민제도 변경에 대비하고 NBG에 가장 필요한 인력을 충원하기 위해 주정부 이민 프로그램을 개편하겠다고 공지를 올렸습니다. 디테일은 그런데 아직 나오지 않았어요. 한편 동시에 NB주는 잠재적 이민자를 대상으로 한 취업 박람회를 개최할 예정인데요. 2월에 하는 온라인 설명회인 내셔널 버추얼 스킬드 트레이드 커넥터 이벤트는 건설 쪽과 관련된 주요 직종을 대상으로 하고요. 역시 2월에 두바이와 카타르에서 진행하는 헬스케어 앤 에듀케이션 미션 박람회는 헬스케어 쪽과 교육 쪽 일부 직종을 대상으로 합니다. 3월에 필리핀에서 진행하는 롱텀 케어 미션 필리핀스는 간호사, 케어기버 등의 직종에 관한 박람회입니다. 자기 주에서 필요로 하는 직종에 딱 초점을 두는 모습이 보이죠. 한편 프린스 에드워드 아일랜드주는요, 2월부터 12월까지 총 11회에 걸쳐서 PMP 인원을 선발하겠다고 공지했습니다. 아직 2025년 PMP 개편안에 관한 이야기는 없는 것 같은데요, 2월 말에 첫 선발하기 전까지 뉴스가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엘버타주는 2024년 12월 23일에 2024년 마지막으로 AOS 일반 스트림으로 무려 588명을 선발하면서 작년에 남은 PMP TO를 완전히
소진했습니다. 많이 뽑은 만큼 커트라인도 55점으로 상당히 낮았어요. 이 정도 점수가 계속 유지되면 참 좋을 텐데 보시다시피 백로그가 아직도 상당히 쌓여 있고 PMP 인원도 많이 줄어들 예정이라 상황이 아주 낙관적이지는 않습니다. 어차피 AAIP는 이미 사실상 엘버타즈 마음대로 입맛대로 선발하는 방향으로 모든 것이 세팅되어 있긴 하죠. 캐벡주는 일찌감치 지난 11월에 PQ 유학 후 이민 프로그램과 기존 기술 이민 프로그램을 통한 CSQ 신청 접수를 중단했고요. 2025년 6월 말까지 접수를 받지 않습니다. 이 소식은 이전 캐벡주 관련 영상에서 다뤘으니까 자세한 내용을 보시려면 이 영상을 보시기 바라고요. 그동안 캐벡주는 프로그램을 전체적으로 개편할 거라고 알렸는데요. 이전에 진행했던 파일럿 프로그램 3가지를 2026년 1월까지 재개할 것이라고 공지했습니다. 각각 식품 가공업종, 간호사 및 관련 직종, 그리고 AI, IT, 비주얼 이펙트 전문가 관련 직종을 대상으로 합니다. 또한 캐벡주는요, 올해 PQ 유학 후 이민 스트림을 통한 CSQ 발급 건수도 대폭 줄일 것으로 예상합니다. 수치를 보면 2024년 14,500건에서 올해는 4,500건에서 5,700건으로 줄이는 거니까 무려 60%, 70%나 줄이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결론적으로 2025년에 대폭 변경된 연방정부 이민 프로그램에 맞춰서 여러 주정부들도 세부 프로그램을 조정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들에게 가장 필요한 분야를 구체적으로 지정을 하고 집중적으로 뽑겠다는 움직임도 보이는 것 같고요. 뉴펀들랜드 주처럼 PNP 쿼터가 극단적으로 제한된 경우가 아니라면 이런 식으로 이민 프로그램을 개편하면 PNP가 반토막이 나도 어느 정도는 대비할 수 있을 것 같기도 합니다. 결론은요, 결국 키아리 채널에서 항상 하던 이야기로 귀결이 됩니다. 캐나다 연방과 주정부 모두 현재 그리고 가까운 미래에 가장 필요하고 중요한 직군들을 위주로 영주권자를 뽑을 것임은 명백합니다. 그리고 이 기조는요, 정권이 바뀐다고 해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이런 직군에 이미 해당하는 분들께서는 경력을 관리하시면서 언어 시험 점수를 확보하시는데 주력해야 할 거고요. 아직 이런 직군에 해당하지 않는데 캐나다 이민에 관심이 있는 분들은요, 자기 적성과 상황에 가장 맞는 분야를 찾고 이에 맞춰서 준비를 해야겠죠. 물론 그러려면 시간이 걸릴 것이기 때문에 소위 말하는 지금 당장 핫하거나 유행을 타는 직군이나 아니면은 진입 장벽이 낮아서 누구나 도전할 수 있는 직군보다는 아주 먼 미래에도 캐나다에서 계속 반드시 필요할 직군을 노리는 쪽이 더 안전할 겁니다. 힘들겠지만요, 물론. 반면에 4, 5년 전처럼 LMI를 통해 비숙련직 일자리를 잡고 PNP를 뚫는 건 사실상 불가능할 겁니다. 이번에 캐나다 전체적으로 실업률이 낮아져서 밴쿠버 등등 이민 행선지로 인기 많은 도시에서 LMI의 로우 웨이지 스트림이 가능하게 됐어요. 그래서 업체들도 열심히 이걸 홍보를 하고 있는데요. 그냥 몇 년 고생하면서 아이들 영어학교 체험하게 하고 문화 체험하게 하는 게 목적이면 모를까. 이걸로 영주권을 도전하는 거는 이 모든 상황을 고려했을 때 성공할 확률이 대단히 낮아 보입니다. CBC 방송을 틀어놓고 2025년 새해 카운트다운을 한 게 엊그제 같은데 벌써 2025년의 첫 달이 절반이나 지났네요. 시간 참 빨리 가는 것 같아요. 저도 연말연시에는 일거리가 적은 편이라 12월 중순부터 지금까지 이전보다 더 활발하게 채널을 운영해 왔는데요. 캐나다 이민에 관한 중요한 뉴스보다는 캐나다, 미국 정치 등 다른 쪽에서 훨씬 굵직한 소식이 많아서 약간 어쩔 수 없이 그쪽을 주로 다뤘습니다. 다음 주 초에는 도널드 트럼프가 미국 제47대 대통령으로 재취임을 하고요. 전 세계가 다 그렇지만 캐나다도 앞으로 이것의 영향을 아주 많이 받을 건 자명합니다. 지금은 관세 문제가 가장 큰 이슈지만 캐나다, 미국 국경 통제 문제와 관련된 불법 이민 관련 문제도 주요 이슈 중에 하나죠. 조만간 키아리 채널에서도 이것에 관해서 이야기할 일이 있을 것 같습니다. 지난 주말 라이브 방송 이후로 좀 뜸했죠. 사실 지난 주말부터 목요일까지 일주일 내내 반쯤 죽어 지냈습니다. 이번 독감 아주 세더라고요. 아이들이 학교에서 이거 옮아오는 바람에 온 가족이 다 걸려서 아주 고생했습니다. 그나마 이번 주에 생업이 한가해서 푹 쉰 덕에 비교적 빨리 회복을 했는데 지금도 아직도 그 여파가 조금 남아있는 것 같아요. 제 얼굴이 피곤해 보인다면 아마 그것 때문일 겁니다. 그러니까 다들 건강 진짜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영상 여기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